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미국 증시만 놓고 본다면 안 좋죠. 예, 다 1% 이상의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근데 그와 비교해서 한국 증시를 보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괜찮아요. 그래서 살펴보자면, 일단 코스닥은 오늘 오히려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음봉이긴 하지만, 근데 상승 종목이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해외에 어떠한 모습을 보고 어떤 걸 파악을 해야 될지 보고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이 전 세계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이렇게 괜찮은 이유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많이 빠졌잖아요.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인 리스크가 선반영되었기에 오늘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부터 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등의 포위 공격을 시도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는 고조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러시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일 러시아 핵전력 관련 부대를 특별 전투준비 태세에 돌입시켰으며 침공 엿새째인 이날에는 민간 거주지까지 공격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에 진행될 협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현재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와 1차 회담에 나섰으나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회담을 끝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2차 회담 일정은 잡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라 과연 우크라이나가 일단 지고 들어갈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쪽도 어떻게든 최대한 손해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EU 쪽의 가입이나 뭐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이게 협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길어진다면 전 세계 증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감안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영향 때문에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 WTI 기준으로 103.41달러, 8.03%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 가격이랑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 수요 증가에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달러는 혼조 마감하였습니다.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루브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뭐 20%까지 올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한다라고 하는데 뭐 이러한 모습들 같은 경우에 향후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미국에서 나온 경제 지표를 살펴보자면 지금 2월달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보다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졌고 미국의 1월 건설 지출은 전월비 1.3%가 증가를 하면서 월가의 예상을 상회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모기지 신청 건수가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미국의 부동산이 아예 꺾이지는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제조업도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원자재 가격이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걸 잡기 위해서 IEA 회원국에서 이 원유를 6천만 배럴 정도를 방출하는데 합의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다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지금 EU에서 러시아의 7개 은행을 스위프트에서 제외하기로 예정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중에 스베르방크와 가스프롬방크는 유지한다라고 해요. 왜 그런가 한번 슬슬 읽어보니까 이 가스프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원유와 가스를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제재를 하더라도 에너지는 건들지 않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내용이겠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가스프롬 안 건드렸네. 야, 이거 유가는 현재 단기적인 영향은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 큰 공급에 문제는 없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겠다. 이것도 이제 연결해서 한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서 보시고 다만 지금 유럽의 곡창지대가 타격을 입고 있다라고 합니다. 밀 옥수수 선물이 급등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땅이 녹기 시작을 하는 현재 농사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농사를 못하면 한 해 농사 망치잖아요.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안정이 빠르게 안 되면 이거는 내년까지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런 전쟁을
하는 모습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유럽 쪽에 이 바이오 쪽으로 해가지고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이번에 이제 조금 많이 막막해지는 상황,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타격을 입을 기업들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 내가 만약에 바이오를 투자를 했다면 우크라이나에서 임상 실험을 진행을 했는지, 지금 하고 있는 도중에 이런 사태가 터진 건지, 이걸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뭐 2상이나 3상 진행했는데 이거 터졌으면 야, 이 비용 손실이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정말 꼭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금 비료주가 주목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선 남해화학을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뉴스 나오기 전에 저도 남해화학 봤습니다. 근데 이거 보고서 뭐 조비나 다른 이 비료 업체들을 좀 봤거든요. 특별하게 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화학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섹터 전체가 좋은지는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 제롬 파월 의장이 하원에서 증언할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매파적인 이야기가 나올지 비둘기파적인 이야기가 나올지 지켜보면 좋겠다. 이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50bp를 올린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시장 출렁일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세요. 자, 그리고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부분도 꼭 들으셔야 되고 말이죠. 이 두 가지는 이번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게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시장 정리 한번 싹 마치도록 할 텐데 지금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이 시장 정리의 내용은 텔레그램 공급방을 통해서 장전 시작 전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먼저 체크를 하고 싶다. 그리고 이 공부방에는 진짜 말 그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수급 분석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리포트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 채널 커뮤니티에 이 텔레그램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리딩방이 아니니까요. 정말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위주로 생각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길게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 될 만한 내용들 싹 정리해서 말씀드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정말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걸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야, 이거 뭐 사명을 바꾼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두산중공업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기선 어떤 식으로 보면 좋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나온 뉴스부터 보자면 지금 이베스트 증권에서 신냉전에 원전 확대가 될 것이고 전력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한국 전력이 큰 적자를 봄에도 불구하고 전력 가격 인상을 계속 막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국제 원재료 가격,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며 이제 더 이상은 미루기가 힘든 모습들이 하나씩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장의 전망은 어떠냐? 대선이 끝나고 나서 가격 연동제를 통해서 에너지의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원유 가격이나 이런 것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정말 비싸졌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100불을 훌쩍 넘었어요. 야, 이런다라고 했을 때 에너지가 갑자기 훅훅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석탄 발전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친환경 외치는 상황 속에서 막 늘리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답은 뭐다? 원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원전 발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면서 전기세 가격을 잡는 그런 전략을 취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친환경 쪽의 투자 역시도 계속 진행을 하면서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투트랙으로 쭉 앞으로 펼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도 이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 가운데 지금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두산 에너빌리티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이 관련 사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단이 되어 있던 이 원전 사업이요, 다시 재개가 되는 모습이 보여주면은
이전에 이제 회사가 낼 수 있었던 수익까지도 더해져가지고 영업이익이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뻥튀기가 되는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지금 재무제표도 안정이 되어 있고 채권단 관리도 졸업을 빠르게 했으니까 회사의 재료상으로만 본다면 지금 상황 굉장히 좋다라는 거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게 좋은 건 또 아니에요. 자, 이제 유상증자 진행을 했던 신주들이 상장이 되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물량이 시장에 풀린다라는 것인데 그 물량을 소화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물량이 소화된 다음을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에 이 에너지 부분의 대장은 두산중공업일 수밖에 없거든요. 어디 모난 데가 없어요, 여기는. 뭐 수소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대장은 결국엔 두산중공업이라는 건 그런 부분들을 다 봤을 때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급을 보면서 물량 소화 잘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당장에 수급을 한번 본다면 오늘 좀 떨어지나 싶더니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세가 주가를 다시금 반등시켰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기금도 많이 사주고 있고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현재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많이 사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개미들의 물량만 꾸준하게 털린다면 향후에 이제 이 위쪽의 매물대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쭉 올라가는 그림까지도 연동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중공업을 본다면 개미 물량 털리는지를 1순위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재 지지해줘야 되는 차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가장 좋은 베스트는 121선 위에 있는 거. 그래도 여기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아래인 241선 위에서 횡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여전히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유지가 되는 거니까 이 두 가지 포인트들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21선이 올라가 주면서 하나씩 하나씩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이 두 가지를 주목을 하지만 조금 더 올라오기 시작을 한다면 21선을 주목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주봉이랑 월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현재 다 괜찮죠? 그죠? 그리고 연봉이 색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래를 딱 찍고 다 반등을 해가지고 이제 양봉이 나오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지만 요때 힘이 제일 셉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월봉, 우상향, 그죠? 그리고 주봉, 약간의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딛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우상향. 자, 그리고 일봉, 좋아. 그러면 이거는 연결해서 어떻게 볼 수 있을 것 같냐면요. 자, 일봉 위쪽에서 횡보해 이평선 올라와. 그리고 딛고 올라가. 그러면 주봉 올라갈 것이고 월봉 야 다음 달도 기대할 수 있겠네. 연봉 야 이거 올해 연말까지 이런 양봉은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우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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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게 완벽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딱 한 가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아무리 못해도 241선 위에서 꾸준하게 횡보해주기. 아래로 떨어진다면 모르겠지만 횡보된다면 거기서는 그냥 파는 것보다는 홀딩하면서 지켜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진짜 이런 그림에서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면 충분히 이전 고점 이상도 노려볼 수 있으니까 꿈을 한번 크게 가져보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드린 주정남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